오늘은 제가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4차 사이클은 이미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팽팽하죠. 저도 2017년부터 이 시장을 지켜봤지만 제 경험으로는 불장은 불장인지 모르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유명 기관들은 불장의 사이클이 아직 한 차례 더 남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 가격을 예측하면서 인생을 계획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죠. 저는 단기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이 불확실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경제도서입니다. 첫 장을 보면은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내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관련 스터디를 참여했을 때 자산가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은 조바심 없이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바심 없이 길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고 크게 세 가지로 결론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꾸준한 월급, 두 번째로는 높은 저축률입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매달 받고 저축률을 높여서 자산에 투자한다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공부인데요. 꾸준하게 매수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지만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절대로 무지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얼마나 자신 있게 공부했느냐가 조바심 없이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기관들의 시장 진입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유명 자산 운용사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사인데 운용 자금만 1경이 넘습니다. 피델리티도 미국 3위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혹시 블랙록의 CEO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블랙록을 필두로 한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 그리고 승인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비트코인의 자금 순유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 지식 검증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화폐 시스템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쓰임에 대한 검증은 더 이상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음모론들이 무의식 중에 떠올라도 이미 똑똑한 사람들의 검증은 끝났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찾으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정된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한정적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원리에 너무나도 적합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죠. 이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 화폐와 달리 추가적인 발생이 불가능한 구조라 희소성은 극대화됩니다. 이 반면에 수요는 어떨까요?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ETF 승인 이후 기관들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목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주가 상승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 이러한 사례를 놓치지 않는 메타플래닛과 같은 기업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이 있는데요. 자산가들은 금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목록에 추가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일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운반과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금처럼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도 없고 이동도 디지털 지갑 하나로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한정된 공급량을 가진 비트코인은 이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전쟁, 금융위기와 같이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들은 적절한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지 못할 때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이죠.
이와 같은 사례에 EBS 영상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너무 훌륭한 한국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화폐의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스마트머니들의 시장 진입, 수요와 한정된 공급, 그리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이유를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저 역시도 그 의견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